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비상계엄, 아니 내란 혐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척결은 군이 소관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담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죠. 내치니까 경찰이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총체적인 반국가 세력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 모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 특히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이런 모성을 해결하고 강력하게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준비해온 정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6월 28일 여인영 방첩사령부 사령관하고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보교류, 수사협조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서 뭐 이게 내란을 모했다 이런 생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당무계한 일들이 우리가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쿠데타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방첩사령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이렇게 공조하기로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생각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경찰이 재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로 반드시 필요한 이관됐기 업무였다고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군경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네.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모의를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거기다가 장관님도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봄에 중앙교 후배입니까 이분이? 선배입니까? 여인영. 후배입니다. 예, 방첩사령관하고 그 후배들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후배는 여인영 사령관 외에는 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정부의 45년 만에 발생한 내란 모의라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학계에서 법물처럼 법조계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거는 이제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네. 장관님, 지금 장관님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김용현 장관도 그랬습니다, 장관님.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국무회의 네. 2월 3일,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장관님 지금 회의록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장관과 참가하지 않았던 장관 알고 있습니까? 뒤에 어정간 드릴 수 출석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통상 회의록이 일주일 내지 열흘 저 지금 걸려서 장관님, 공부가 되는데 저는 회의록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참석한 장관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참석 확인된 분이 7분, 불참 확인된 분이 5분. 그런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관들이 지금 5명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 유상임 과기정통, 강정의 국가보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오영주 중기벤처부. 그거는요 회의록이 공표가 되면 당연히 아니 알려진 이걸 사항입니다. 회의록을 꼭 공표해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정관 어디 계십니까? 이래서 보세요. 이분들 중에 누가 참석했고 누가 참석 안 했는지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서 아니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도 어정관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에 있습니다. 확인 마이크 중에 주세요. 있다고요? 네. 저는 장관님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이게 지금 자기들이 내란 동참했다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기 싫어가지고 답변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그럴 생각하세요?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그건 회의록이 공개가 장관님 되면 생각입니다. 다 아니, 밝혀질 내용인데 그런데 밝혀질 내용인데 그걸 왜 비밀로 할 장관님이 이유가 지금 뭐가 스스로 있습니까? 확인을 안 하고 있냐고요. 저는 뭐 밝혔고요. 자. 그 다른 장관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예, 입장이 아닙니다. 조조 청장님. 예. 지금 조조 청장은 11시 37분에 이제 국회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포고령 제1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조 청장은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하고 헌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헌법에 수임을 받아서 보궐액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짧게 하십시오. 헌법 제 77조 계무 요건 해제. 국회는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당으로 하는 것을 경찰이 통제했다. 이것은 분명한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것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엄숙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조조 청장. 어떻게 근데 생각합니까? 그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경찰관은 우리 선수할 때 뭐라 그럽니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닙니까? 그런데 포고령 자체,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거 청장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엄이 내려지면 들어보세요. 계엄이 내려지면 입법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에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작용은 일시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은 입법부의 활동, 국회 활동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능에 근거를 해가지고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은 지금 변명할지도 몰라요. 청장하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변명할 수 있지만은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